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방송을 잠깐 쉬면서요, 여러 가지 미주은 채널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방송을 좀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서 함께 미주은 채널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변화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가급적이면 주식 방송을 할 때 앞부분에 좀 사담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미준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 이야기가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는 좀 미준 채널에 접근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피드백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주식 얘기를 할 때는 주식 얘기만,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할 때는 인생 이야기만 따로 띄어서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때 많은 시청을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얘기입니다. 8월 1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수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정말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지수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S&P 500이 2.13% 플러스를 보였고요. 다우존스가 1.63%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선 가장 좋았는데 2.8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이 거의 3% 정도 올라가면서 깔끔하게 4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지수를 봐도 2%, 3%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시면 더욱더 이 추세가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NVTA라는 주식, 인바이테가 있는데요. 인바이테의 주식 주가가 무려 279%가 올라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 밖에도 더 트레이드 데스크 36.2%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ABCL이 19.94%, 업스타트가 17.6% 올라갔고요. 퍼시픽 바이오 15.6%, 아이온큐가 10.8%, 쇼피파이 10.45%, 유니티 소프트웨어 10.45%, 지스케일러 10.3%, 인텔리아도 10% 넘게 올라갔고요. 뭐 그 뒤를 이어서 9%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블록, 오픈도어, 스노플레이크, 다큐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다 7, 8%, 9% 이상 상승을 하는 뭐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급등 추세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준 그런 하루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파망 주식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어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메가테크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6.16% 주가가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5.8% 급등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5.78% 플러스, 테슬라도 3.8%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3.6, 구글이 2.6, 애플이 2.61, 마이크로소프트 2.4%.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아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나 급등을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 위주로 굉장히 좋은 하루의 장세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아무래도 인바이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280% 폭등을 해버렸는데요.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닝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주가가 280%나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분기에 논GAAP EPS가 마이너스 0.68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적자에서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어닝이 8% 정도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문가들은요, 마이너스 0.76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8센트 정도는 더 만들어낸 거죠. 자, 매출을 보시면 136.6 밀리언이 나왔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17.4%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도 0.5 밀리언 정도, 따라서 굉장히 소폭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을 성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 주식이 17%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해서 주가
주가가 280%나 올라갈 그런 계기는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닝 결과 하나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정보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그로스 마진, 총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죠. 2021년 1년 전만 해도 35.4%에 그쳤던 총 이익률이 40.1%로 향상을 했다. 따라서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수익률도 향상을 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를 보여줬고요. 자, 캐시번, 현금을 태우는 기업입니다. 147밀리언을 태웠다. 단 3개월 만에 147밀리언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태운 거죠. 자, 그런데요. 전분기랑 비교했을 때 22밀리언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또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분기에는 168밀리언 정도를 태웠죠. 근데 168밀리언 대신 이번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147밀리언을 태워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조금씩 호전된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닝 실적만 봐서는요, 인바이트의 이 주가가 280% 올라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역시 이 해답은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숏 인트레스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비율이 지금 23%가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숏 스퀴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숏 스퀴즈라는 것은요,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은 주식에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고 주식을 다시 사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매수자가 급격하게 몰리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숏 스퀴즈는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방적인 상황과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인바이트의 한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베어마켓이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정도는 적어도 지속될 거라고 좀 안심을 하고 있었던 공매도꾼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공포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던 인바이트라든지 그 밖에 어제 많은 상승을 보인 종목은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 업스타트, 퍼시픽 바이오, 쇼피파이 뭐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은 주식입니다. 따라서 공매도율이 높은 주식 위주로 어제 폭등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도 주가가 어제 36% 올라갔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루 만에 상승을 했는데 뭐 어닝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어닝이 지금 흑자를 기록했고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34.6%라는 굉장히 의외의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광고, 디지털 광고를 주요 매출로 삼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라는 좋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382밀리언이 나와 있는데 가이던스가 385로 컨센서스를 넘어섰다.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우, 엄청나게 좋은 그런 어닝 결과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 공매도꾼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슬슬 시장에서 떠나는 모습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이 하나둘씩 발견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오픈하기 바로 전에 CPI 지수, 즉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상승폭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처음부터 형성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줄이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달에 8.5% 전년 대비에 상승했다. 물론 이제 물가가 8.5% 올라갔다는 것은 뭐 결코 낮은 상승 추세는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9.1%였습니다. 따라서 CPI 지수가 9.1% 올라갔다가 8.5%로 하향 곡선을 그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피크를 찍었다. 우리가 보통
보통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수치는 8.7%였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오히려 좋은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에 그쳤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역시 에너지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 부분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또 다른 CPI가 있죠. 우리가 보통 근원 CPI라고 부르는 건데요. 코어 CPI를 보시면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5.9% 상승을 했고요. 전달에 비해서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 역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의 전망치는 지금 6.1% 그리고 0.5%였습니다. 따라서 근원 CPI 역시도 헤드라인 CPI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좋은 분위기를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임금의 상승은 전달에 비해서 0.5% 올라갔습니다. 임금은 전달에 비해서 0.5%가 올라갔는데 CPI는 0.3% 올라가는데 그쳤기 때문에 물가 상승보다 오히려 임금의 상승이 좋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그 리세션으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더 좀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반적인 추세가 굉장히 미국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하루 종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사에 두 가지의 소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이야기했다. 물론 이제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발표 내용은 뭐였냐면 테슬라가 자랑하는 세미 트럭이 있잖아요. 전기 트럭.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는 500마일 정도가 된다. 자, 세미 트럭은 사실 출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전에 출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물가물하죠, 기억이. 자, 드디어 이제 판매가 개시되는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가 500마일이다. 이 주행거리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쉬면서요. 사실 제가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틱을 운전을 했거든요. 스틱이 이제 매뉴얼이죠. 근데 제 와이프가 스틱을 몰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오토매틱으로 자동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를 교체할 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전기차로 바꾸고 싶었는데 문제는 전기차의 그 사양을 보니까요. 주행거리가 벤츠 같은 경우도 뭐 한 10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전기차를 사지 못하고 이번에도 이제 내연기관 차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500마일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중고차 시장에 돌아보면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드디어 올해 출시가 된다. 출시가 아니죠. 이제 드디어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시된 지 5년 만에 판매가 드디어 개시된다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다음 해 내년에 드디어 판매가 개시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테슬라는 이미 오더를 많이 받아놨다. 그래서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요. 2017년부터 이미 주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주문이 쌓여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백로그라는 것은 이제 아직 그 주문을 받고 딜리버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쌓여 있는 그런 오더만 해도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 세미는 2017년에 처음 런칭이 됐다. 그리고 펩시콜라를 만드는 펩시코에서요 이미 가장 많은 오더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대를 이미 주문을 했다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 여기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을 또 팔았거든요. 7.9 밀리언이니까 790만 주나 갑자기 좀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 이제 굉장히 좀 주식을 많이 팔다가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더 이상은 테슬라 주식 안 팔어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4개월 만에 다시 주식을 팔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평을 했었죠. 자, 이번에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7.9 밀리언 정도 790만 주를 정리하면서 가치로 따지면 7빌리언 정도 7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런 테슬라 주식
주식을 판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식을 왜 팔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트위터랑 막 법정 공방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트위터를 억지로 사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돈이 모자르죠. 그러면 아무래도 테슬라 주식을 갑작스럽게 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현금을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주식을 정리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트위터랑 일이 진행이 잘 돼서 트위터를 인수할 필요가 없어지면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주식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보유한 것을 봐서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는요, 아마존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존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팜 스캐닝 테크놀로지,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을 식별하는 이런 기술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마존 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력인데 여기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자, 아마존이 발표를 했다. 팜 스캐닝. 그래서 손바닥을 스캐닝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식별하는 이런 기술이 이번에 65개나 되는 홀푸드 로케이션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굉장히 소수의 매장에서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홀푸드라는 것은요, 아마존이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좀 명품 식료품 가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슈퍼마켓인데요. 굉장히 좀 품질이 좋은 이러한 식료품을 판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식료품 가게입니다. 자, 아마존 원은 어떻게 우리가 셋업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크레딧 카드를 가져가서 이렇게 손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입력하고 다시 찍고 두 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을 가지고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매장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인트 오브 세일, POS라고 부르는 계산하는 계산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등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이 아마존에 관련된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이 기술을 이 아마존과 관계없는 다른 비즈니스 쪽에 판매를 하겠다. 따라서 이제 이 기술력 가지고도 엄청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일 것 같은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손바닥을 찍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바닥에 대한 정보는 로컬리 스토어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매장에 스토어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아마존이 자랑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서버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효용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안전하겠죠. 클라우드 상에서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손바닥이 등록돼 있으면 이 손바닥 가지고 이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제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뉴스는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미래에 살아가게 될지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렇게 손바닥을 가지고 결제하는 세상도 곧 찾아오지 않을까 굉장히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8월 11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자막 영상은 없습니다. 지금 오미즈님은요, 자막 영상 준비하지 않고 다른 자막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총회의 내용을 아마도 미주온 패밀리 분들도 좀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열심히 자막 작업해서 이 35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발표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내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